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애초 목표했던 우승까지 했다면 이 경우에는 독일까지 제치고 네. 1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네. 독일도 제칠 수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이 큰 그림인가? 독일을 넘어설 수 없게 하려고? 안녕하세요. 아시안컵 4강 탈락의 여파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설 연휴 때 가족들 모여가지고 클린스만 얘기, 아시안컵 얘기 많이들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만큼 우리 축구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또 관심받고 있다는 건 정말 그나마 다행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악플이 무플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때야말로 축구의 진정한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보일 때 대한축구협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클린스만 얘기도 좋지만 정몽규 회장 얘기도 주변 사람들 만나면은 더 많이 나누시면서 한국 축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고민하고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눌 얘기는 아시안컵. 아쉬웠던 성과하고 무관치 않은데요. 이거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각만 해도. 먼저 현재 피파 랭킹을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자 랭킹입니다. 12월 달에 발표가 된 거고요. 여기서 대한민국은 23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죠. 사실 세계 축구에서 23위라는 거는 정말 한국 축구에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시아에서는 17위 일본, 21위 이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또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상당히 준수한 그런 순위 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새해 첫 피파 랭킹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시안컵을 좀만 잘했어도 정말 역대급 순위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말도 좀 더듬거리네요. 피파 랭킹 산정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좀 산수가 좀 약하기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미리 랭킹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좀 도움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의 새해 첫 피파 랭킹 기존의 23위에서 한 계단 오른 22위가 될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순위죠. 기존보다 상승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아쉬워하냐면, 여러분 12월 나고 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A매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 대육대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시안컵을 했고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했고, 유럽, 남미 경기가 없을 때 이렇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만 경기가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랭킹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게다가 친선 경기와 다르게 이런 대륙대회는 배점도 상당히 높습니다. 가중치가 높아서 여기서 1승만 해도 점수가 막 팍팍 올라가요. 그런데 한 계단밖에 못 끌어올렸으니까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우리가 이번에 일본도 넘어설 수 있고, 여러분 독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 아무튼 뭐 유럽은 유로가 열리면 많이 올립니다. 남미 같은 경우도 코파 아메리카 열리면 많이 올라가고, 우리도 이제 아시안컵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높은 순위 상승 기대를 했는데, 우리는 22위, 이란도 한 계단 올라서 20위, 일본은 한 계단 내려가지고 이제 18위. 이렇게 아시아 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 3위권 유지를 하게 됐고요. 일본하고 격차가 이제 4계단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이쯤 간만에 밟을 수 있는 기회여서 아쉽습니다. 우리가 4강 요르단전을 이겼다면, 조별리그를 좀 더 잘 치렀다면 순위가 훨씬 올라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위가 물론 높은 순위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독일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안컵 통해서 15.52점을 추가를 해가지고 1566.17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치고 이제 제치고 우리가 2월 랭킹 곧 발표될 랭킹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4강 요르단전 이겼으면은, 조별리그 잘했으면은 점수가 훨씬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 이 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피파 랭킹 발표한 이후에 우리 대표팀이 치른 경기 결과들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서 얻고 잃은 피파 랭킹 포인트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꼼꼼해요. 이라크하고 평가전, 우리가 아시안컵 앞두고 치렀던, 여기서 우리가 1.65점을 얻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크게 오갔어요. 이라크전하고 다르게. 이게 제가 왜 아시안컵 성과를 아쉽다고 하는지가 여기에 바로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웨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경기 중요성에 따라서 부여되는 가중치 지수입니다. 이라크전은 친선 경기, 평가전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5예요.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은 조별리그부터 이 가중치가 확 올라갑니다. 35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전 한 번 이기는 것보다 조별리그 한 번 이기는 게 피파 랭킹 포인트 선정에는 7배나 더 많은 점수를 딴다는 거죠. 물론 상대가 강팀인지 약팀인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정확하게 7배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90분 내에
승리가 한 번밖에 없었던 걸 제가 뭐 저희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너무도 아쉬워했잖아요. 우리가 90분 내 승리 한 번밖에 없고 연장전까지 포함해도 2승밖에 못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랭킹 포인트를 우리가 정말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조별리그 우리가 승리를 많이 좀 따냈다면 점수를 훨씬 더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조별리그 우리가 그 바레인전 이겨가지고 8.93점을 땄잖아요. 요르단전은 비겼는데도 우리가 8.51점을 깎아먹었습니다. 왜냐? 요르단은 우리하고 랭킹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팀이니까. 우리보다 랭킹이 많이 낮은 팀. 그러니까 요르단은 우리하고 비겼는데도 우리한테서 8.51점을 가져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친선전, 이라크전 이겼는데도 우리가 고작 1.65점을 땄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이게 가중치가 높은 대회니까 우리가 약팀하고 비겼는데도 이렇게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전 보십시오. 피파 랭킹 더 낮은 말레이시아하고 비겼잖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쇼킹한 무승부였죠. 우리가 무려 12.29점이나 뺏겼습니다. 이겼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플러스가 됐을 텐데 비겼는데도 무려 12점, 이 정말 피 같은 피파 랭킹 포인트를 12.29점이나 뺏긴 거예요. 그리고 16강 사우디전 우리가 승부차기 승리를 해서 5.4점을 땄고 8강 호주전은 우리가 다행히 승부차기까지 안 가고 연장해서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20.35점을 땄습니다. 호주는 랭킹도 높은 편이니까 우리보다 낮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요 점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랭킹 그나마 못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거 승부차기로 갔다면. 네. 참고로 조별리그 이후에는 비기거나 패해도 점수를 이제 빼앗기진 않습니다. 아무튼 요 호주전 20.35점은 진짜 손흥민 선수의 그 프리킥이 만들어낸 포인트입니다. 그 프리킥골 없었으면 이 점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강전, 8강전을 이겨서 땄으니까. 야, 4강전은 진짜 그나마 아무튼 요르단이 우리 잡고 28.99점 얻은 거 보이시죠?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많이 낮은 팀인데 우리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4강 탈락도 탈락이지만 조별리그에서 2무한 거, 16강, 8강 힘들게 한 거, 이게 다 우리가 피파 랭킹 포인트를 정말 손해가 막심한 그런 이유입니다. 크리스만 감독님 지금 무슨 드라마 썼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피파 랭킹 포인트 그 피 같은 정말 귀중한 4년에 한 번 하는 대회잖아요.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정도가 우리가 피파 랭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거든. 그래서 지금 곧 발표될 2월자 피파 랭킹 미리 한번 보면 우리 예상 점수가 이제 1566.17점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2월 달에 얻은 포인트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5.5점을 추가해가지고 나온 점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점수도요. 아까 보시면은 말레이시아전 비교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점수가 저렇게 많은데 아무튼 이 2월 동안 얻은 피파 랭킹 15.53점을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예상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9위 스위스하고 47.27점 차, 20위 이란하고 44.15점 차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45점을 더 땄다면 20위, 48점 이상을 더 땄다면 20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게다가 일본도 4점권 내었습니다. 일본 예상 순위가 18인데 우리하고 49.02점 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점을 땄다면 2월 달에 50점을 추가했다면 일본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5.53점밖에 못 땄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35점을 더 얻었다면 그러니까 15.33에 멈추지 않고 30점을 더 추가했다면 일본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었던 게 자, 여기 제가 딱 정리해놨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 요르단전 무승부 우리가 8.51점을 뺏겼잖아요. 이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8.51점을 안 잃어버린 데다가 우리가 추가 점수를 더 얻었겠죠. 1차전에서 우리가 기존 랭킹 86이었던 바레인전에서 이기면서 8.93점을 땄던 걸 감안하면 뭐 그 정도 얻었다고 치면 최소 17점 이상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15.53점을 땄는데 32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조별리그 3차전 우리가 132인 말레이시아전 비기면서 12.29점을 뺏겼습니다. 어우, 이 귀한 점수를 많이 이겼다면 이 12.29점 안 뺏기고 거기에다 추가점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129계단 아래인 홍콩을 이기고 3.88점을 딴 걸 감안하면 우리가 107계단 아래인 말레이시아를 이겼을 때는 뭐 그 정도 땄겠죠. 그러니까 한 17점 정도 안팎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별리그 두 경기로 대략 34점 이상을 추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쵸?
그러면 요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뭐 굳이 뭐 결승 진출 이걸 빼더라도 조별리그에서만 우리가 만약에 3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예, 거의 일본하고 비슷한 순위를 갈 수 있는 그런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점수가. 자, 그리고 16강 사우디전 승부차기로 이겼는데 여기서 만약에 승부차기가 아니라 우리가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우리가 이제 점수를 더 얻을 수가 있었겠죠. 5.4점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산을 간단히 해보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랭킹이 그래도 높은 팀이니까 아시아에서 이란이 43계단 아래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10.74점을 땄거든요. 이 토너먼트니까 이게 또 약간 또 가중치가 높아진 거 보이시죠? 35가 아니라 여기서 40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세네갈이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26계단 차이인 카메룬을 꺾고 12.8점을 추가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3계단 차이인 사우디를 우리가 120분 내에 꺾었다면 12점 정도는 추가로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강 요르단전을 이겼다면 여기 이제 조별리그 이후로는 진다고 뺏기는 점수는 없으니까 더 추가되는 점수는 없고, 조별리그 당시 요르단과 한 계단 차이였던 바레인전 승리를 우리가 8.93점을 얻은 거 봤을 때 최소한 가중치가 더 높은 4강전이니까 최소한 10점 이상을 땄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리그를 3승을 하고 또 연장전 가는 거 없이 16강 승부차기 가는 거 없이 16강 이기고, 그리고 만약에 4강 요르단전 이겼다면 네. 조별리그에 34점, 토너먼트에서 22점을 추가해서 51점을 추가할 수 있었다. 네. 너무 행복해로이긴 하지만 네. 결승에 졌더라도 최소 57점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10위권대에 진입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상 순위를 보면 17위인 세네갈하고 좀 비슷한 순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애초 목표했던 우승까지 했다면, 그러니까 결승에서 카타르 만나가지고 이겼다면 우리가 16강에서 35계단 차이인 사우디전 승리했을 때 12점 정도로 예상을 했으니까 33계단 차이인 카타르전 승리 시에도 12점 정도를 추가했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점수보다 69점을 더 딸 수가 있었을 거고, 이 경우에는 독일까지 제치고 네. 1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네. 역대 최고 순위가 우리가 98년 12월 달에 벌써 26년 전이네요. 이때 우리가 17위였거든요. 이때가 피파 랭킹 개편하기 전이어가지고 지금하고는 다르긴 한데 아무튼 세계 16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을 우리가 잘 치렀다면 독일도 제칠 수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이 큰 그림인가? 독일을 넘어설 수 없게 하려고. 자, 아무튼 뭐 너무 우리가 행복회를 돌리긴 했지만 뭐 4강 결승은 빼더라도 조별리그만 잘 치르고 우리가 뭐 16강 8강전만 잘 치렀다 하더라도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다. 뭐 굳이 일본을 넘어서는 여부랑 상관없이 20위권 안에 20위 안에 10위권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짧은 기간에 피파 랭킹을 확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르단 두 번 만나고 한 번도 못 이기고 말레이시아 좀 비긴 거, 여기서 잃어버린 승점이 너무 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피파 랭킹이 뭐가 중요하냐 뭐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축구의 어떤 위상,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축구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여러 가지로 참 이게 아니어도 아쉬운 게 많지만 저는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제는 다음 이제 2026년 월드컵 이때가 아니면 이렇게 피파 랭킹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자, 아무튼 아시안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는 수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